11월 23일 월요일 첫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강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1.92% 상승 마감해서 드디어 2602선, 그러니까 2600선을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코스피에 비해선 약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 그냥 평균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심천 지수 같은 경우가 0.45% 상승하고 있고, 물론 상하이 지수는 1% 조금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항생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0.11%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홍콩은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0.36% 상승한 873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11월이 남았지만, 아직 11월 거래 일수가 5일 정도 남아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 11월장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구독 종목 하나, 오늘 이제 수익 실현한 거, 물론 수익 실현 안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더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이제 회원분들의 선택일 테고, 여튼 여러 가지 좀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수급 상황 살펴보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오늘 수급만 먼저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당연히 외국인이 코스피를 거래소를 9,800억 넘게 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약간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갔고, 선물 같은 경우가 장중에 5천억이 넘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선물 플레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선물 지수가 뭐 끊임없이 올라갔어요. 장 시작부터 마감 때까지 끊임없이 올라갔고, ELW 하시는 분들도 콜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콜이 갈 거라는 거는 제가 계속 ELW 복귀 방송을 통해서 우리 ELW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도 수도 없이 말했던 방향 자체가 콜이다라는 거는 뭐 여러 번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오늘까지의 수급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상위 그리고 기관 상위, 개인 상위를 보려고 하는데요. 기준은 거래 대금으로 했고요. 물론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저는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거래 대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을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키우도록 하죠. 하고,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이 부분만 이렇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코덱스 200 레버리지, 이거 레버리지예요. 그리고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을 사줬어요. 물론 밑에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도 있네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이고요. 자, 기관이 뭘 제일 많이 샀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조금 외국인 밑에 있는 부분들이 위로 올라왔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기본적으로 상방을 봤다는 얘기죠. 기관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줬고 SK하이닉스 사줬고, 그리고 또 코스닥 레버리지도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경기민감주 섹터였던 포스코도 기관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해운주, 조선주 참 오늘도 또 이제 삼성중공업이 역대 최고 수주 금액을 발표하면서 해운주, 조선주도 정말 그동안 몇 년 동안 눌려 있었던 그런 해운주 조선주들이 좀 기지개를 펴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저는 단타 정도만 치고 나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홀딩하는 주식은 아니더라도 정말 반가운 상승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추후에 제가 이제 조선주가 빅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지금 계속 말씀을 안 드리고 미루고 있냐면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지금 올라가는 중에 따라잡으실까봐 그거에 좀 걱정이 돼서 계속 주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섹터가 빅사이클을 맞이해서 주식이 올라갈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살 기회를 주고 올라갑니다. 즉, 그 말은 눌림을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 눌림이 나왔을 쯤에, 그때쯤에
다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여튼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여기 있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지만 있고요. 여튼 외국인이나 기관의 종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11월 한 달 동안 그러면 개인분들이 뭘 샀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요렇게 빼서 개인분들이 사신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수 1입니다. 코덱스 선물 인버스예요. 레버리지가 아니라 인버스입니다. 자, 11월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사셨는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내려가 있죠. 손해율이 23%의 마이너스. 물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겠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겠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겠죠. 어떤 생각으로 사셨을까요? 내려갈 거야. 코로나가 다시 한번 퍼지고 있으니까 내려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장 많이 사신 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고요. 그 다음에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좋았나요? 물론 뭐 인버스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40%예요. 주가가 역대 최고 2600을 찍고 있는데 네이버를 사셨어요. 2등에 삼성전자 우량주. 그나마 이게 조금 위안이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선택하기보다는 삼성전자 우량주를 삼으로써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등이 또 인버스예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는 코스피 200 가장 시총이 높은 200개 선물 인버스고 여기는 그냥 인버스예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약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KRX 생명과학이라는 소위 말하는 테마주를 하신 거죠. 테마주를 하셨는데 잘 수익 매도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짭짤하셨을 거고 잘못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또 물리셨을 거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위험 종목이니까 저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그 다음에가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도 이제 아시아나 인수 이슈가 있으면서 11월 한 달 동안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사실 KRX 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고점에만 물리지 않으셨다면 단타 치고 나오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SK텔레콤이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이 좀 무거운 주식이에요. 통신주다 보니까 물론 경기방어주이기도 하지만 조금 무거운 주식인데 이것도 실적은 전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7.44% 나왔으면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3, 4% 정도의 수익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살펴드렸어요. 외국인은 뭘 제일 많이 샀고 개인분들은 어떤 걸 제일 많이 샀고 기관은 어떤 걸 제일 많이 샀는지. 자, 보십시오.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냈습니까? 당연 외국인이에요. 당연 외국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기관이 조금 외국인보다는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지만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했어요. 자, 개인분들은요, 성공을 했다고 해도 3, 4%, 많아야 7, 8%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너무너무 컸던 인버스들을 싸그리 쓸어 모았죠. 제가 한 2달 전, 3달 전부터 물론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드리진 않고 이제 ELW 하시는 분들에게만 좀 드렸었는데 시장을 함부로 하방을 봐서는 안 돼요.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 얼마고 지금 미국에서는 또 돈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금 시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인버스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시다면요. 어쩌면 손절치기가 이미 힘든 수준까지 마이너스가 나실 수도 있을 테고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전 빨리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마이너스 2, 3%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절친다고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손절을 치시고요. 그리고 탄력적인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끝이 났고요. 첫 번째 주제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수급을 살펴보면서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가 아주 명확했다. 제가 개인분들을 욕하자고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요. 시장을 좀 올바로 보자, 제발.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동학개미를 폄하하고 동학개미를 무시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분명히 3월장부터 6월, 7월 초순, 7월 중순장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 맞았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았습니다.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소위 동학개미라는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스마트 머니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 장세예요. 아무리 동학개미가 수가 많고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었다라고 해도 외국인의 자금을 따라갈 수 있는 재주는 솔직히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히 한국 시장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인 이상 외국인들에게 반기를 들면 외국인이 지금 상방 땡기고 있는데 왜 상방 땡기고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거 투자 일자입니다. 자, 제가 선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자는 11월 1일부터 역시 11월 23일로 했고요. 순 매수금으로 받습니다. 자, 외국인이 11월 1일부터 11월 1일은 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12월 그러니까 2일부터죠.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 그것도 고작 마이너스 239억을만 매도를 했고 선물을 이렇게 땡겨놨어요. 자,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코스피 200 종목으로 움직이는 게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 하방을 봤다고요?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시장을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 읽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인버스를 사고 싶으실 때는 조금 시장의 흐름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세에서 외국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좀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마무리 졌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오늘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과 들어갔던 솔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현대일렉트릭과 CMG 제약을 이제 구독을 다 마무리 짓고 새로 들어갔던 종목 두 종목 중에 아직 한 종목은 진행 중이고요. 오늘 수익 실현에 사인을 드린 솔브레인입니다. 옳은 게 뭐 있어서 뭐 수익 실현을 했어?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10%에서 조금 매수가가 좀 좋으신 분들은 요날 뭐 시가나 뭐 요렇게 뭐 조금 늘렸을 때 사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큰 10%보다 더 넘은 수익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 구독 종목이기도 하지만 저희 VIP 분들에게도 이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VIP 분들 저한테 수익 낸 거 이제 이렇게 캡처해서 온 거 보니까 뭐 많이 내신 분이 11.28% 조금 덜 내신 분이 한 10.88% 정도 내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국내 주식 2선 중에 1선을 조금 무거운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코스 닥임에도 불구하고 코스 P를 좀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의 성질 자체가 아무래도 대형주의 성질을 띠고 있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는 와중에서 반도체 재료 부품주이기도 하면서 또 LG화학을 따라가는 2차 전지 주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솔브레인을 또 선택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솔브레인은 아시다시피 이미 분사가 되었죠.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로 나눠서 지금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솔브레인이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솔브레인 매수해서 10%좀 넘는 일단 수익을 얻고
지금 한 5, 6일 만에 나왔어요. 5, 6일 만에 10% 넘는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 종목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단기적인 수익을 보실 분들은 오늘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렇게라도 왜냐면은 솔브레인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최소 28만 원감이에요. 최소 28만 원. 예, 제가 최소로 봤을 때 너무너무너무 보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28만 원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들고 계셔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솔브레인을 왜 오늘 그럼 단기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봐도 28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매도 사인을 냈습니까? 단기적 매도 사인을 왜 냈습니까? 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 이유는요. 내일 한번 솔브레인이 더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저도 모르고 10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10만이 아는 것이죠. 내일 한 번 더 쏠 수 있겠죠. 그거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막판에 내일 매도 사인을 드릴까? 아니야. 오늘 아까 왜냐면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때는 막 25만 7천 원 막 요때로 왔다 갔다 하고 거의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냐면요. 자, 업종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업종 차트, 오늘 코스피를, 먼저 코스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서 흰모으기 진행 후에 쐈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흰모으기가 진행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이 옆으로 긴다라고 하면은 아래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그래도 상방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이 그닥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외국인 장세에서 코스피, 특히 경기 민감주, 오늘 뭐 난리 쳤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플러스 해운주, 조선주,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 매기가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코스닥 친구들을 더 끌고 가기에는요, 심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코스닥의 대표 주자인 솔브레인을 그렇게 더 들고 가기에는 제가 심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지금 코스피가 역대 다시 2년 만에 최고치 2600을 쓴 지금 이 시점에서 뭘 권유드리고 싶냐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건드리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는 수익 중이에요. 저도 5만 몇천 원에 사서 지금 들고 있거든요. 제 펀드에도 들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VIP 분들도 삼성전자를 지금 들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매수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자,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매도 사인을 저는 지금 안 드립니다. 왜?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확실하고 또 외국인들이 아직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설사 내일 한두 번 눌린다고 해도 자신감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잠깐만 최선호 조선주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선주 중에 가장 최선주가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을 갖고 계세요. 양봉 떠서 조금 잽싸신 분들은 뭐 요럴 때 매수하셨겠죠. 5일선 지켜주는구나 확인하고 들어가셨겠죠.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조선주가 그렇다고 한다라면 오늘 기준으로 무려 25%가 상승이 나왔어요. 한 5, 6일 만에. 그죠? 라고 한다면 전 지금부터 조선주나 해운주는요. 조금은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미포조선을 1,000만 원 들고 있다. 근데 현재 지금 25%뭐 20% 수익 중이다. 전 그러면요. 오늘부터 2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왜? 조선주가 좋은 거 알겠고요. 조선에서 빅사이클 돌아온 것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 좀 봐주세요. 오늘부터 드디어 외국인이 꽤 많은 양을 팔았고요. 기간도 팔고요. 오히려 그 물량은 다 개인이 받아가는 형세예요. 저는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연기금 팔았죠. 역시. 메이저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이 팔고 그 물량을 개인이 가져갔다?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이건 또 저만의 공식이기도 해요. 밑바닥에서부터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48.94%니까 50%잖아요, 거진. 50%가 올라온 종목은요, 꼭 반드시라는 말은 그렇지만, 정말 대부분 쉬게 되어 있어요. 그 쉰다는 건 뭐예요? 눌림을 쉰다라는 말이에요. 내일 조선주가 더 가면 어떡하나요?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0만 원씩, 200만 원씩, 200만 원씩, 200만 원씩 분할 매도 권유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럼 조선주 3%더 먹을 건데 5%더 먹을 건데 왜 매도하라고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미 오르지 않은 지금 또 시장의 다음을 준비하는 섹터를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또 만드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맞는데요. 현금을 일부 쥐고 있으면서 계속 순환매를 따라가셔야 되는 장이에요. 그래야 소외받지 않고 코스피가 역사상 2600을 찍었네, 2700을 찍었네 했을 때 적어도 내 계좌가 시장 상승률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주식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거에 있냐면요. 시장 상승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야 저 사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시장 상승률이랑 비슷하게는 가야겠죠.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코스피가 좋았으니까요.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우리가 5일 기준으로 보면 5일 동안 4.43% 정도가 올랐어요. 물론 7캔들이니까 일주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7영업일 동안 4.36%가 올랐어요. 그럼요,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요. 적어도 매도해서 4%보다는 더 높은 상승을 이뤄냈었어야 돼요. 10%든 15%든 20%든 이 시장 상승률보다는 더 높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이 시장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고 저는 주식을 잘하신다. 지금 현재 잘 운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계좌에는 딱히 큰 변화가 없어요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조금 슬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좀 오늘 동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솔브라인 매도한 이유 현금 확보를 위해서. 현금 확보해서 뭐 할 건데? 다음을 또 준비해야겠죠. 빠르게 시장 상승률보다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게 시장 상승률에 비해서 최소한 더블은 그러니까 내가 시장이 5% 올라갈 때 10%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 순환매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매도를 그러니까 적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트가 지금 현재 어떻게 형성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다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형주 몇 개는 꼭 갖고 계셔야 된다. 그 중에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또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튼 지금 시장 올라간다고 절대 따라잡지 마시고 나를 두고 가는 주식은 보내주시고요. 나를 태워가는 주식에서 승부를 보시면은 아마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